안녕하세요. 발송배전 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도장애입니다. 유도장애는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 고조파 유도장애 등이 있는데요. 이 기술사 시험에서는 정전유도와 전자유도장애에 대해서 자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출 현황입니다. 자, 기출문제 보시면은 매년 나오다가 한 2년에 한 번 나오다가 또 2년에 한 번 나오다가 매년 나오다가 그러는데 이제 기출 주기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런 주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에는 매 회차마다 거의 나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좀 주기가 좀 짧아졌죠.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기도 하고 기출 문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점수로는 대부분 25점이 나옵니다. 한 10번 나오면은 한 한두 번 정도 10점짜리로 나오고 대부분 25점짜리로 출제됩니다. 특이사항입니다. 자, 이 문제는 송배전공학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차별화 같은 건 없고요. 기본서에 충실해서 정리를 하신다면은 득점을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공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도장애에 대한 기출문제입니다. 이 유도장애는 이 차폐선이랑 같이 묶어서 자주 나와요. 근데 이 차폐선은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차폐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유도장애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자유도장애의 전압의 크기. 이 전자유도장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 발생 원리에 대해서 수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영향과 대책, 그리고 유도장애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여기서 그냥 유도장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 둘 다 써줘야 됩니다. 이 가장 쓸 게 많고 이제 비중이 큰 게 전자유도장애지만은 이렇게 큰 범주로 물어보게 되면은 정전, 전자 모두 써주는 게 고득점 받는 데 유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전유도, 전자유도 다 쓰라고 나왔죠? 이것에 대해 설명해야 되니까 수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 그것에 대한 영향이 뭔지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도장애 경감 대책입니다. 이것도 전자, 정전 둘에 대한 대책을 다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유도장애 원인과 대책이죠? 이제 다 보시면은 유도장애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쓰는 게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게 전자유도장애 발생 원리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자만 쓰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차폐선을 물어보기 위해 앞에 이제 서론으로 전자를 물어본 건데요. 차폐선에 대해서 같이 물어보면은 이 전자유도장애에 대해서 좀 비중을 높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냥 유도장애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전자, 정전 다 써주는 게 고득점 받는 데 유리합니다. 자, 아래도 보시면은 유도장애에 이제 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전자유도만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전자유도장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정전유도 같은 거는 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전유도 반, 전자유도 반 이렇게 기술하면은 오히려 점수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가 뭔지에 따라서 좀 이제 기술해 줘야 되는 비중이 좀 달라집니다. 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전 유도 장애와 전자 유도 장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큰 목차로만 이제 써놨는데요. 송배전 공학에 이제 정전 유도 장애에 대한 이제 수식과 전자 유도에 대한 수식, 자세하게 이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목차만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이제 통신선 측 대책, 송전선로 측 대책, 이렇게 또 송배전공학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목차를 이렇게 보시고 이 공부 순서를 이렇게 원인 먼저 공부하시고 이제 대책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배전공학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수식이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이종우 기술사님의 송전공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 양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는 우리 2타 250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안 작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유도장애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전유도장애와 전자유도장애 다 써줘야 됩니다. 딱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개요 정도 써주시면 좋아요.
이 유도장애란 뭐고, 유도장애란 뭐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해도 되고, 그런 영향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큰 방향성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개요가. 그렇기 때문에 반 페이지 이하로 좀 개요 정도 작성해 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정전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 원인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보고서 양식으로 좀 깔끔해 보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도장애 원인입니다. 유도장애 원인이니까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첫 번째 정전유도장애 원인 쓰고요. 정전유도장애 이제 그림도 나오고 기본서에 보시면은 이 세 가닥의 선이 지나가는데 여기 이제 커패시턴스가 있고 여기 통신선에 이제 대지간의 커패시턴스가 있죠.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수식을 쫙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전유도 장애와 이 중성점 잔류전압의 수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공부해 놓으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공부하기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식을 유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전자유도 장애. 전자유도 장애도 또 그림이 있으니까 송전솔로를 그려주시고 이제 이 그림 있죠? 3I0. 이 유도장애가 발생하는 3I0에 대한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이 수식을 유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수식을 이렇게 또 적어주시면 되는데 J 오메가 M에 딱 이렇게 수식이 있죠. 이렇게 수식이 유도되고 이게 원인이 되니까 이제 대책이 나와야겠죠. 이 대책이 나옵니다. 제가 목차 짜드린 그대로가 이제 답안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도 정전유도 방지 대책이 또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전자유도 장애. 첫 번째로 차폐선 나와주는 게 좋아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은 이 전자유도 장애 방지 대책으로 차폐선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폐선 자체로도 문제가 나와서 분량이 많지만 여기서는 좀 추려서 수식을 전부 유도하지 않고 결과 수식 정도나 아니면은 중간을 많이 생략한 유도 과정으로 한 반 페이지 정도 차폐선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전자유도장의 여러 가지 대책들, 뭐 멀리 이격시킨다든지 교차시킨다든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거를 먼저 써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쓰시면은 거의 이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 나오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정전유도와 전자유도 자체가 원인과 대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